머리를 몇 년째 이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시그니처지. 네, 여기를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올린. 가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예. 이거 가서 빼놓습니다. 예, 딱 집에 가서. 벗고. 절대. 언니를 그냥 이런 상담 선생님으로 아시는데 언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확하게는. 정신과 전문이고 그 가운데 카테고리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를 더 깊이 있게 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41호입니다. 네. 44호인가요? 자격증 번호. 소아정신과 전문의가요. 54호입니다. 네. 아 근데 나는 정신과 의사인지는 몰랐고 약간 소아 상담, 소아 상담에 이거 육아 전문가들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럼 네. 일반 분들도 다 정신 그러니까 상담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전 연령을 다 커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세부터 100세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세부터 100세까지. 네, 성인을 이해하는 데 출발이 아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전공한 것이 어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되게 이제 선생님들은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언니 현장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할 정신과계엔 메시예요. 정말 정신과계엔 메시예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됐으니까. 어리실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이른둥이. 요즘에 이제 이른둥이란 말을 쓰거든요. 저희 때는 조산아라고 그랬죠, 조산아. 그래서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태어나면 조금 의학적으로 생존이 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기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에 딱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 시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 호흡은 하긴 했는데요. 1,900g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아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쳐다보시고 다 못 믿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애가 이렇게 작아요, 애가 안 먹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그냥 핏덩이.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요 두 번째 손가락만한 게 다리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작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얘가 생존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인큐베이터가 딱 2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2대를 또 다른 아이가 이미 또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눈이 컸대요. 쌍꺼풀이 싹 져가지고요. 아그라그 쓰고 우는데 어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울더래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는요. 의사 면허를 딱 받고 인턴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가 마취과에 제가 배정이 된 거예요. 네, 마취과. 마취과는 일단 출근을 하면 수술복을 입고 소독하고 들어가니까요. 못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요. 거기 화장실이 있고 하루 그래요. 종일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니까 마취된 상태면은 거의 이제 의식이 일단 없죠. 의식이 없고 말도 못 하시고. 이제 그 마취과를 딱 돌고 제가 나는 이과는 절대 못 하겠다. 나가고 싶어서 아니죠. 나간 것보다 저는 좀 나불나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렇지. 환자하고 얘기도 좀 하고. 나불이 안 돼. 나불이 맞추게 안 계시니까. 전문 용어로 좀 털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정신과는 좀 적성에도 맞는 데다가 또 제가 그때 뭐 아버지도 아프시고 그럴 때 보니까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조금 더 편안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사는 거를 하는 과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정신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선택하게 사명을 된 갖고 하신 거죠.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 처음에 이제 한글 배울 때 애가 받아쓰기를 하거나 일기를 쓰면 엄마가 옆에 딱 있다 지우개를 들고 애가 철밥 틀면 얼른 싹 지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는 한 바닥을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보면 몇 글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허망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 부모도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방향과 사랑을 주는 형태가
아이한테 잘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 이제 이런 부분들, 대뇌를 골고루 발달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래서 공부는 자기 학년에 적기 교육을 그 과목을 다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가지고요. 요 나이 때 초등학교 3학년은 요런 걸 배우는 게 적절해.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골라서 가르치거나 너무 선행.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걸 미리 풀리면 공부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들도 언제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쫓아가야 되고 맞히는 것보다는 틀리는 게 많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 아하 내가 공부 좀 하지 이거보다는 언제나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에 대한 고민. 맞아요. 네, 그건 어때? 선생님에게는 잘 크나요?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상담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언제나 현실 육아, 현장 육아는 늘 이론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이 네. 있듯이. 근데 저는 이제 몇 점짜리 엄마냐고 누가 물어보면요. 아, 글쎄 한 70점, 80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만 이제 하나는 제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전 정말 안 때리고 키웠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아이를.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한 대도 안 때린 게 아이를 오냐오냐 키운 것도 아니고요. 저는 누군가 사람을 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철칙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거 하나는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가 TV에 나오면 모니터 해줘요. 엄마 댓글을 보니까 오녀마 선생님 다 좋은데 머리가 왜 그러세요? 단발로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러지만 어릴 때는 왜 본인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쯤 됐을 텐데요. 엄마 나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내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 그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제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더니 엄마 근데 그거보다도요 가끔 엄마가 애들한테 맞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속상했어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서 찍고 오면 어떨 때 이제 애들이 막 꽝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름 이제 엄마가 막 이게 옳은 일이야 막 이러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얘는 그냥 또 어린 마음에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70점 엄마인 것 같아요. 70점. 네. 아니 근데 머리를 몇 년째 이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시그니처지. 네, 여기를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올린. 가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예. 이거 가서 빼놓습니다. 예, 딱 집에 가서. 벗고. 절대.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헤어 관련된 좀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발소에 자꾸 가서 나를 깎이는 거예요, 머리를. 맞아. 근데 여학생들도 왔었어요. 네. 그래서 늘 거기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경훈 씨 같은 이런 머리로.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너 똘망똘망하다고 하고 오래 가더라. 오래가 맞아. 오래 가더라. 오래 가더라.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도 뭐 어릴 때니까 멋모르고 다녔는데 이제 대중목욕탕을 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표 같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탕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매표소에 계신 아주머니가 상여 녀석이 말이야 여탕을 들어간다고. 이래갖고 머리가 제가 짧으니까. 또 상처를.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그리고 또 시장을 갔는데 빨간 구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예쁘다 그랬더니 또 신발 가게 사장님이 나오셔서 여기 상여 녀석이 무슨 또 여자 빨간 신발에서 또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 이후로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네,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우리 엄마가 또 흔쾌히 뭐 그래라 이러셔갖고 그때부터 머리를 초등학교 내내 길렀죠. 그럼 초등학교도 이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그렇진 않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닦고 다니거나 묶고 다녔죠, 이렇게.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
또 저라고 알아봐 주시니까 또 뭐 얘 또 바꾸기도 좀 그렇고. 아이들 어릴 때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부모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야야,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질 마. 이렇게 말을 듣고. 열받아. 벌써 막. 연기 너무 잘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 부모님은 아마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크면요, 이걸 듣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회로가 경부고속도로 뻥 뚫려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을 못 봤는데 아이가 엄마 나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 좀 열심히 하더라.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넌 잘해낸 거야. 이런 얘기를 애들은 많이 듣고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큰 사람은 이 길이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뻥 뚫린 이 길로 이 유사한 자극들을 해석하고 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서류를 해갖고 갔는데 이제 전무님이 이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그걸 딱 듣자마자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긍정적인 게 뚫려 있는 사람은 혹시 뭐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무님이 왜 이랬냐? 치주염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정보나 자극도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어른들, 부모,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아이를 또 교육시키는 또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야 돼요, 아이들을. 그게 필요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정의를 딱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늘 체벌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체벌은 되게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한테 필요하고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의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매라는 거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구속해. 사랑의 구속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율 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랑과 매는 공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심지어 부모라도 그 누구라도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과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가 누구를 때릴 권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기본 철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훈육도 해야 되지만 아이는 절대 때리지 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11년 동안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집집마다 매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사랑의 매가. 심지어 사랑의 매라는 딱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써져 있는 것도 있었어. 그렇게 팔아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그렇게 이거 팔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아달 할 때 매를 이제 수거하러 다녔잖아요. 1위가 효자손이에요. 1순위가. 효자손 많아. 효자손 너무 아이러니하네. 집에 다 효자손이 있으니까. 매가 되는 효자손 게. 그리고 두 번째가 파리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팔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수거해 오고요. 옛날 총채도 많았고. 우산도 있어요. 우산. 우산. 네. 그리고 전기줄도 있었어요. 전기줄. 굵은 전기줄. 줄로 때린다고요? 네. 그래서 골프채는 이제 설마. 있었어요.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거는 수거를 한다니까 강력하게 저항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그걸 7번치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아니 골프채로 애를 때린다고요? 그렇지 못해요. 안 돼요. 뭘. 그래서 이제 때렸다기보다 겁을 주는 거죠. 이제 겁을 주는 것도 직접 때리는 거하고 진짜. 비슷한 겁니다. 거의 아이들한테 가는 충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절을 해야겠네 네, 진짜. 진짜 이게. 폭력은 안 돼요. 다 가져와서 조금씩 버렸죠.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SNS나 TV를 보면서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는 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옷을 직접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어떤 집은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와이 여행을 가서
호텔방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 조식 뷔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 못해요. 맞아. 네, 맞아요. 부곡 하와이를 갔더라고요. 근데 부곡 하와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영장에서 아빠가 내려 했던 그 아빠의 그치. 든든한 그 모습, 내지는 엄마가 탈탈탈 웃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하얗게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지. 조식 뷔페 막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막 호텔방이 어땠는지 애들 그런 거 기억 못 하거든요. 저는 박사님 책에서 부모 자격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부모면 부모지 부모 자격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뭔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0.1초 만에 달려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이 부모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만 돌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만 돌보지 말고 스스로도 돌봐야 돼요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